9일 새벽 6시부터 시작된 22대 총선 본투표는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오후 6시 본투표가 끝나면 사전투표함이 가장 먼저 열리면서 초반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치러진 사전투표율은 31.28%로 지난 2016년 총선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치솟은 만큼 최종 투표율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66.2%였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103석을 얻었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9일 스픽스의 정치본색에 출연해 이번 총선 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을 고려할 때 지난 21대 총선보다 2%에서 3%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4년에 한 번씩 한국갤럽의 총선 투표율 예상 조사를 의뢰하는데 3% 안팎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지난 17대 총선과 21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60%를 넘어서면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며 이번 총선이 21대보다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면 국민의힘이 패배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 투표율은 66.2%에서 69%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이택수 대표가 9일 스픽스의 정치본색에 출연해 예측한 총선 투표율 분석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31.3이었는데 뭐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죠. 네.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고요. 이게 본 투표율까지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1대하고 20대 예.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사전 투표가 14% 증가했고 최종 투표 합산은 8% 포인트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4%에서 8%니까 한 절반 정도 안팎 그러네요. 증가한다고 봤을 때 이번에 4.59%포인트 증가했으니까 그렇죠. 한 2%, 2%? 3%는 증가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는 중앙선관위가 이제 4년에 한 번씩 한국갤럽에 이제 조사 의뢰를 해서 투표 의향을 물어보는데 거기서도 한 3% 안팎 증가한 걸로 나타나서 그 조사는 대체로 동일한 패턴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6.2에서 한 69%, 68이나 69?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70을 못 넘긴다. 70을 넘길 수도 있죠. 70을 그 숫자라는 게 사실은 근데 뭐 그 70을 넘기고 안 넘기고의 의미가 그렇게 큰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 최근 총선에서 네. 투표율이 60%를 넘었을 때 17대 총선하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넘었거든요. 딱 두 번 넘었을 때가 투표율이 60%를 넘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 근거 데이터가 이제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아무튼 최근 데이터에서 60%를 넘는 투표율이면 아무튼 민주당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70%까지 이제 간다고 하면 진보층은 진보층대로 다 나온 거고 거기에 이제 보수층도 조금 더 얹어진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또 70%를 너무 넘어서면 보수층도 다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어르신들 막 편찮으신데 다 나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65에서 70 사이면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 65에서 74. 네, 그렇게 김한 보고 기자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구간에 따라서 결집도를 좀 다르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반적으로 총선 투표율로 봤을 때 65를 넘어서서 한 70 정도까지 가면 지금 이제 심층적인 구도로 자리 잡고 있는 정권 심판론에 투표하려고 하는 층들이 이제 결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상이 가버린다. 뭐 예를 들면 대선에 버금가는 투표율이 나와버린다. 이러면 사실 대선에서 그 총투표를 해도 민주당이 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이 그랬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양쪽이 모두 결집하는 양상으로 가는 투표율이 나온다면 그때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투표에서도 사전투표 같은 그런 양상, 그러니까 대구가 상당히 낮고 그리고 전남북이 굉장히 높았고요. 세종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이런 양상이, 그리고 서울은 32가 넘었기 때문에 평균보다도 높았고 뭐 이런 양상이 계속 나타난다면 이른바 이제 야도라고 불리는 도시들이 더 높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또 민주당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또
그게 또 자극이 돼서 또 보수가 결집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네. 뭐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네, 일단 뭐 대구 경북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승폭이 이제 적은 이유는 예. 일단 그 지역구만 보면은 네.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내가 투표 안 해도 뭐 이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호남 지역에 비해서 전략적 투표를 좀 덜 한다고 봐요. 호남 지역에서의 사전 투표율에 대한 의미 부여 또 추가 보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충청이나 또 위로 올라가서 수도권까지 예.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투표율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맥락의 얘기처럼 예. 투표율이 메시지라는 것이 바로 호남의 투표율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알고 있는 호남 유권자들은 이번에 아무튼 국정 심판을 제대로 해보자라는 정권 심판. 예. 메시지를 수도권에 있는 또 다른 접전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사전투표가 제도로 자리 잡으면서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데 익숙해졌다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어떤 의미를 봐야 되냐면 이 제도가 없어도 노년층은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투표 때. 근데 그렇죠. 이 제도가 없었다면 투표를 안 했을 계층이 투표장에 나왔다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투표 하루만 놓고 보면 그 투표장에 발길을 안 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전투표 제도 때문에 온다. 그러면 이 투표층이 누구에게 유리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쟁점일 그렇지. 텐데 사실 이제 그 지점에서 놓고 보면 일반적인 분석, 정설은 이제 말하자면 사전투표율이 높고 투표율이 어느 구간에 진입하면 야당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정설인데 예. 지금 이제 그런 정설들이 깨진 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어쨌든 최근 정치 양상은 양쪽 진영이 모두 다 극단화되고 결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그래도 본투표까지를 봐야 좀 알 수 있지만 현재까지 추세로만 보면 이 투표율은 야당이 유리하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